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성한당 환경기능사 한 번에 합격하는 환경기능사에서 자, 이번 시간부터는요, CBT 핵심 기출 100문제, 100선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진짜 잘 나오는 거, 정말 여러분이 알아야 될 개념들 이것만 모아서 이제 100문제를 추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100문제만 여러분이 다 풀 수 있어도 환경기능사 필기 합격은 문제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 우리 첫 번째 이제 대기오염 방지부터 이제 끝에 있는 4과목이죠. 소음, 진동 방지까지 총 100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총 6강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자, 이번 시간은 우리 대기오염 방지부터 살펴볼게요. 네, 1번 문제입니다. 자, 1번 문제는 자, 지구의 대기권은 고도에 따른 기온의 분포에 의해서 네 개의 권역으로 나눠지죠. 어떻게 여기 나와 있는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으로 뭐에 따라서 온도 변화에 따라서 운이 됩니다. 자, 대기권 구조를 보면은 요게 여러분 우리 파이널 암기노트 있잖아요. 거기 단답형이 있고 계산형이 있는데 단답형의 3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온도. 자, 고도가 이렇게 올라갈 때 자, 온도가 자, 대륙권, 중간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강하죠. 고도가 올라가면서. 성층권, 열권은 반대로 고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온도가 상승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지그재그 형태가 나오는데요. 자, 이렇게 나오는 걸로 우리가 즉 고도에 따른 온도 변화, 온도 경사를 통해서 이렇게 네 가지로 권역으로 나눠집니다. 자, 이때 이 네 개 중에서 여기에서 문제에서는 어떤 권역을 설명을 하는 건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아야 될 거는 자, 온도 경사가 이제 고도가 증가할 때 하강하는 거, 상승하는 거 이거 나눠서 보시고 각각의 특징들 보시면 됩니다. 자, 고도가 높아짐에 따라 문제 돌아가서 온도가 상승한다 그랬으니까 자, 요거는 어디? 성층권 아니면 열권이겠죠. 자, 그리고 자, 이렇게 고도가 높아짐에 따라 온도가 상승하는 구간은요, 대기가 안정해요. 반대로 고도가 증가할 때 온도가 하강하는 우리 대륙권과 중간권은 대기가 불안정합니다. 그죠? 여기까지 여러분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고도 지면으로부터 20에서 30km 사이에 오존이 많다. 이게 결정적이에요. 오존층은 어디에 존재하냐면 바로 성층권에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성층권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 대기권의 구조를 여러분이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은 좋아요. 온도 경사, 그죠? 그래서 온도 경사가 상승하는 곳은 대기가 안정하고 하강하는 곳은 대기가 불안정하다. 그죠? 그거까지 여러분 보시고 특히나 대륙권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까지 같이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번에는 2번 문제 풀어봅시다. 자, 요거는 정말 암기 문제예요. 오존층을 파괴하는 특정 물질과 거리가 먼 것은 그랬죠. 자, 우리 오존층 파괴 물질 종류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여기 포함되지 않는 거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네, 2번이 되겠네요. 자, 요거랑 관련해서 우리 하나 더 봐야 될 게 우리 파이널 암기노트 단답편 7번, 8번 묶어서 봅니다. 자,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 그 다음에 우리 지구온난화를 시키는 온실가스 물질, 그리고 이 온실가스는 우리가 교토의정서라는 협약을 통해서 이제 지구온난화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 이제 감축해야 될 대상 물질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비교해서 여러분 헷갈리지 않게 정리를 해주세요. 네, 이번에는 3번 문제 봅시다. 자, 3번 문제는 산성비에 관한 거예요. 산성비가 뭔가요, 여러분? 자, 우리가 자연강우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냥 산성비가 아니라도 그냥 자연에 존재하는 아주 깨끗한 비라도 pH가 5.6 정도 돼요. 이유는 뭐냐면은 공기 중에 CO2가 녹아있기 때문이에요. 이 CO2는 약한 산성, 약산이죠. 그러니까 우리 중성인 pH 7보다 약산이 들어갔으니까 pH가 좀 더 낮게 5.6이 자연적인 이제 환경이 오염되지 않았을 때도 요 pH 5.6 정도가 되는데 이것보다가
pH가 더 낮은 걸 우리가 산성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성비는 이 CO2를 제외하고 이산화탄소를 제외하고 나머지 산성 물질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빗물 속에다가 이 CO2 말고도 이제 인위적으로 생긴 산성 물질이 녹아 들어간 거죠. 그게 바로 삭스, 낙스,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그리고 우리 염산 같은, 그죠? 염소화합물. 이런 것들이 이제 황산, 질산, 그 다음에 염산, 이게 이제 아주 강한 산들이잖아요. 얘네들이 녹아 들어가서 된 게 산성비예요. 그러니까 이 산성비가 내리면은 어떤 영향이 있냐? 말 그대로 산성인 물이 내려오는 거니까 산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산성, 어떤 특징이 있어요? 네, 산성화 시킵니다. 그 다음에 부식시켜요. 우리 대리석이 녹는다던가, 그죠? 그 다음에 금속이 부식된다던가, 전선이 부식된다던가, 이러한 영향이 또 있게 되고, 식물에 들어가게 되면은 식물이 이제 한마디로 죽는 거죠. 고사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몸에 접촉돼도 산성 물질이 황산 뭐, 여러분 테러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그 정도는 아니지만, 이제 산성이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 눈, 피부 자극이라던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산성비의 영향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 자연 강우의 pH가 5.6 누구 때문에? CO2 때문에. 근데 이 산성비는 이 CO2 말고 그러니까 인공적인 산성물질 때문에 생기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질산항산, 그죠? 항산화물, 질소화물, 염산 같은 것들이 있더라. 걔네들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까지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체크해야 될 거, 산성비의 원인은 이산화탄소는 아니에요. 왜? 얘는 자연강우가 pH가 5.6인 원인이지 산성비의 원인은 아니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럼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통상 pH가 5.6 이하인 거. 네, 이하인 비를 산성비라고 그래요. 자, 2번, 산성비는 인공 건축물의 부식을 더디게 한다. 더디게 하는 게 아니라 촉진시키죠. 부식을 더 빨리. 그죠? 그러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3번, 산성비는 토양의 광물질을 씻어내려 토양을 항폐화시킨다. 네, 토양을 산성화시키겠죠. 그 다음 4번, 산성비는 황산화물, 삭스, 질소산화물, 낙스 등이 물방울이 녹아서 생긴다. 네, 산성물질 원인 요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4번도 맞죠. 그래서 정답은 네,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관련된 문제 우리 파이널 암기노트 단답형 9번에 나와 있으니까요. 여러분 같이 참고해서 봐주세요. 네, 그 다음 4번 봅시다. 런던형 스모그와 비교한 로스앤젤레스, LA죠, 그죠? 로스앤젤레스 줄여서 LA 스모그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우리 런던 스모그 같은 경우에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그다음에 LA 스모그 비교를 하면 자, 주 원인 물질 그러면은 얘는 이런 SO2, 이산화황과 매연이 이제 원인이고요. 그것 때문에 환원 작용이 일어났고, 그리고 이게 많이 일어났던 게 겨울에, 겨울이니까 기온이 낮겠죠? 겨울에 밤과 새벽 사이에 일어났어요. 자, 요때 이제 기온이 이제 내려가면서 지표가 식으면서 이제 복사성 역전이 일어났거든요. 복사성 역전이라는 거는 이제 밑에 저온, 위에 고온이면 고온은 밀도가 낮고 공기가 기체가 저온은 밀도가 커요. 그러니까 당연히 밑에 무거운 게 가라앉고 위에 가벼운 게 있으면 서로 안 섞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순환을 하지 않는 대기가 안정한 상태가 되는데 이 안정한 걸 우리가 역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밑바닥이 저온이 되는 이유가 지표가 밤에 식잖아요. 그죠? 지표가 식어서 밤과 새벽 사이에 역전이 일어나는 걸 우리 복사선 역전이에요. 그래서 복사선 역전이 일어나면 대기가 안정하기 때문에 안 퍼져나갑니다. 오염물질이 계속 쌓여요. 그러다 보니까 한마디로 대기 오염이 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런던 연수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때는 석탄을 많이 사용을 했으니까 석탄을 계속 떼면서 이제 SO2랑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데 이 대기가 안정하니까 이게 퍼져나가고 확산되지 못하고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겨울에 어, 추운 겨울에 밤과 새벽 사이에 복사선 역전이 일어나면서 6천 명 정도가 죽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겨울에 온도 낮을 때 그리고 요 복사선 역전일 때 바람 안 부는 무풍 안정할 때 일어났어요. 자, 반대로 LA 스모그는 어떻게 되냐? 자, LA 스모그는요, 뭐 때문에 일어났냐면, 얘는 광학 반응 때문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광학 반응이 일어나려면은 햇빛이 엄청 강해야 되겠죠. 강한 햇빛이 있으려고 하니까 언제 일어났냐? 여름에. 햇빛 많을 때가 한낮이에요. 그러니까 기온이 높겠죠? 그리고, 보통은 이제 습도가 낮은 건조할 때. 자, 런던 스모그는 습할 때, 습도가 높을 때 일어나요. 자, 요때 광학 반응에 의해서 발생하는 우리 2차 오염물질, 옥시던트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얘네들이 산화작용을 잘해요. 그래서 산화시키고요. 자, 그래서 요때도 역시 무풍에 안정한 상태가 되는데 그때 관련된 역전이 뭐냐면 바로 침강성 역전이에요. 자, 이렇게 여러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4번 문제는 로스앤젤레스 LA 스모그의 특성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잖아요. 그럼 1번은 우리 런던형 스모그죠. 자, 2번 온도가 낮고 겨울에 일어난 거 런던형 스모그. 그죠? 무풍인 거는 둘 다 동일하지만 이게 틀렸고요. 그럼 습도가 높은 거 이것도 런던이죠. 침방석 역전이 LA 스모그 특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 잘 정리를 하시면은 네, 이 문제는 충분히 푸실 수 있으니까 잘 정리해 주세요. 네, 5번 문제입니다. 자, 5번 문제는요. 자, 여기 입자상 물질의 종류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 암기 문제입니다. 자, 우리 먼지, 더스트라고 하는 거는 그냥 공기 중에 이제 떠다니는 입자상 물질이에요. 입자상 물질을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먼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체, 먼지. 그 다음에 요거랑 다른 게 가스상 물질인데 가스는 뭐예요? 기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입자상 물질은 우리 고체, 액체 같은 애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어떤 애? 공기 중에 떠다니는 애가 먼지고요. 매연이라는 거는 우리가 연소를 하게 되면은 그죠? 연소할 때 이제 그을은 매연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도 뭐냐면은 연료 중에 탄소가 연소되면서 이제 나오는 고체상 물질이에요. 자, 그다음 검증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얘가 이제 연소되면서 또 나오는 액체상 매연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달라요. 그냥 매연 그러면은 아주 어, 작은 고체가 기체처럼 너무 작으니까 이렇게 흩날려서 연기처럼 보이는 거고요. 검댕은 액체상 매연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혹은 훈연이라고 하는 거는 자, 금속 화합물이 이제 그러니까 우리 고체가 기체로 바뀌는 거,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거, 혹은 화학 반응으로 이제 응축되면서, 자, 요거 기억하세요. 1 마이크로미터 이하에 이제 생성되는 고체 입자입니다. 그래서 요거 금속 화합물 나왔다, 그죠? 증류 이런 말 나오면은 훈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우리 요거 안개, 방무, 연무 묶어서 보겠습니다. 자, 안개 영어로 하면 쉬워요. 포그예요. 자, 얘는 습도 100%입니다. 그러니까 습도가 엄청 높으면은 뿌옇겠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가시거리가 1km 미만이 되고요. 자, 방무는 미스트, 연무는 헤이즈라고 하는데 이게 가끔 미스트를 연무, 헤이즈를 방무로 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기억하시나? 영어로 여러분 정리를 해주세요. 영어가 정확합니다. 한국어로 하는 거는 지금 좀 헷갈려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스트라는 건 뭐냐? 이제 습도 90% 이상, 가시거리 1km 이상인 상태. 그러니까 이 안개보다는 조금 연한 상태예요.
그다음 우리 헤이즈라는 건 뭐냐면은 습도가 70 이하, 가시거리 1km 이상. 그러니까 습도가 낮아지면서 뿌연기에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포그, 미스트, 헤이즈 상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에어로졸 그러면 여러분 분무기 우리 스프레이나 분무기 뿌리면 이제 칙 뿌리면은 부유 상태로 그죠? 이제 존재하는 그런 아주 작은 미세한 입자가 돌아다니는 걸 에어로졸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5번 문제 가서요. 자, 여기 유리탄소가 응결해서 1미크론, 미크론이 뭐냐면 마이크로미터, 요걸 얘기를 해요. 이상이 되는 입자상 물질이래요. 자, 요게 뭘까요? 네, 요게 바로 검댕입니다, 여러분. 검댕. 자, 우리 VOC, 1번의 VOC는 휘발성 유기 오염 물질이라고 해서 대표적인 게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석유 같은 거. 그러니까 잘 휘발되는 유기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콜로이드 그러면은 이제 뭐예요? 어, 엄청 작은데 안정화해서 이제 물속에 이제 녹지도 않고 서로 뭉쳐서 가라앉지도 않는 그 상태를 우리 콜로이드, 분산된 상태를 콜로이드라 그러죠. 그다음 1차 대기오염 물질은 뭐예요? 우리 공장에서 혹은 연소할 때 바로 나오는 가스 혹은 오염물질, 이걸 1차 대기오염 물질이라고 부르고, 자, 그리고 이 1차 대기오염 물질이 2차 반응,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광학 반응, 을 거쳐서 다른 물질로 바뀌면 그걸 우리가 2차 대기오염 물질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은 1차 대기오염 물질이고 2차 대기오염 물질의 대표적인 게 우리 광학 반응으로 생성되는 옥시던트들이 되네요.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네, 6번 봅시다. 자, 6번은 이건 대기환경 보전법상 온실가스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자, 우리 앞에서 봤는데 자, 여기 오존층 파괴 물질과 온실가스 구분하라 그랬죠. 그죠? 대표적인 온실가스 이산화탄소예요. 그죠? 여기 해당하지 않는 거 찾는 암기 문제입니다. 자, 여기 CO2 이산화탄소, 메탄, 그 다음에 아산화질소 전부 다 온실가스 들어가는데요. 1번 암모니아 안 들어가죠. 그래서 정답 1번입니다. 네, 이번 7번 문제 볼까요? 자, 대기오염물질 물리적 성상. 물리적 성상이라는 거는 고체냐, 액체냐, 기체냐,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 성상에 따라서 이렇게 입자상 물질, 그러니까 고체랑 액체 형태, 가스상 물질, 기체 형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먼지는 당연히 입자상 물질이겠죠? 자, 그럼 물리적 성상이 다른 거 봅시다. 먼지, 입자상 물질이죠. 매연, 입자상 물질이에요. 비산재, 재도 당연히 고체니까 입자상 물질이죠. 오존은 기체잖아요. 그러니까 가스상 물질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네, 3번이 되네요. 네, 그 다음 봅시다. 8번입니다. 자, 디젤 기관에서 많이 배출되면 탄화수소와 함께 광화학 스모그를 일으키는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 자, 광화학 스모그는 뭐냐면은 우리 광학 반응, 광학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볼까요? 광학 반응이 심해지면서 이제 오염물질 많이 나오면 그걸 우리가 광학 스모그라고 하거든요. 광학 스모그는 자, 우리 보통은 이제 자동차에서 많이 나오는 낙스, 그다음에 탄화수소 이게 강한 햇빛을 받아서 빛 에너지를 얻어서 이제 이게 광학 반응이에요. 그래서 생기는 게 옥시던트. 이게 바로 2차 오염물질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답이 나왔네요. 광학반응 3대 요소, 낙스, 탄화수소, 가스, 강한 빛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네, 바로 낙스, 질소 산화물이 되겠죠. 그죠? 황산화물 우리 삭스라고 그러고 일산화탄소 CO예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네요. 자, 9번은 암기 문제입니다, 여러분. 연소 과정에서 주로 발생하는 질소화합물 형태, 네, 낙스 그러면은 NO와 NO2 요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네, 90%가 NO 형태로 나와요. 그러니까 주로 나온다. 제일 많이 나오는 거 그러면은 1번이 되겠네요.
이번에는 10번 문제 볼게요. 자, 가솔린을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엔진에서 낙스가 가장 많이 배출되는 운전 상태예요. 자, 운전 상태에 따라서 감속일 때, 그러니까 가장 많이 배출되는 게 탄화수소의 경우에는 감속일 때 가장 많이 배출되고요. 낙스의 경우에는 가속할 때 제일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 우리 공회전이라고 하죠. 공전할 때는 이제 일산화탄소는 공회전할 때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낙스가 가장 많이 배출될 때는 가속이죠. 그죠? 그래서 정답 2번이 됩니다.